정말 이 모든 게 김건희 여사에게서 시작됐다라는 그게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첫 방송을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2주 차잖아요.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공부할 게 많다. 이게 시사를 하나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너무 내가 힘든 여정에 이분이 아니 나에게 근데 얼마나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면요. 네.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 굵직한 이슈를 오로지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따라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핵심 문제, 맥이야, 맥. 킬러 문제 하나만 풀면 네. 다 그냥 맥을 잡을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킬러 문항을 던져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제가 딱 두 가지 요즘에 생각을 하는 게 최병 특검을 보고 청문회도 보고 입법 청문회 그다음에 이제 청원 청문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임성근 그 제1사단장 전 사단장 보면서 이 말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의 행실이나 저분이 해병을 책임지는 1사단장이라고? 해병의 어떤 이런 뭐라죠? 해병 멋있잖아요. 뭔가 참 군인 같고 해병하면 최고의 어떤 군기를 가진 그런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가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뭐지? 실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말도 틀리고 내 빼고 부하를 좀 감싸지도 않고 팔아먹을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이런 사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래야만 돼? 국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야 돼? 정치가 이렇게 싸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를 딱 이렇게 보면 가끔씩 이렇게 순방도 가고 공개 활동을 막 많이 하잖아요. 저분은 왜 저렇게 공개 활동을 하면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지? 그냥 정말 저분 때문에 따져보면 국정의 여러 가지 맥락들이 대통령 스스로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고 매여서 그리고 이분에 있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있는 사건들 봐봐요. 고약하잖아요. 장모 그 장고 증명조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계좌도 본인 어머니하고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이용은 된 거잖아요. 검찰 보고서에도 22억이 넘게 22억, 23억이 있어. 근데 이거를 수사를 못 하고 있네. 그다음 명품백을 받았는데 영상도 있는데 이거를 어떡하지 하면서 양평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본인들 땅에다가 그냥 고속도로 종점을 12년간 하던 걸 바꿔서 지금 거기에다가 특혜를 주게 생겼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안 움직이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고생을 하지 생각이 드는 거야.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여러 사람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아무튼 킬러 문항을 던져주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조사가 어쨌든 기습적으로 좀 이루어진 건 맞잖아요. 지난 주말에 이게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 청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저는 청문회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쪽이 더 있다라고 거기에? 봅니다. 이쪽에서 다 털어서 대통령실의 뜻이 어떤 것인지 좀 파악을 해달라.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자꾸 문제를 삼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 없다는 거 검찰 수사까지 다 받았는데 이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난을 멈춰달라. 오히려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이 지지하는 쪽으로 가달라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왜? 청문회는 어차피 신경 안 쓸 거예요. 청문회는 어차피 안 나오기로 했고 계속 지금 위법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로지 하나 걸려 있었던 게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안 받았던 거 하나만 대통령실에 마치 아킬레스 것처럼 잡혀 있었던 건데 본인들은 이걸로 풀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임성근 거랑 비슷해요.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을 털어줬잖아요. 그렇죠. 혐의 없음. 똑같아요. 이것도 김건희 여사도 지금 검찰에서 명품백 관련해서는 털어줄 공산이 크다. 지금 조사 방식도 압수수색 한번 안 하고 서면 조사한 다음에 조용한 데 가서 출장 조사를 했으니까 이거 무혐의 주려고 이렇게 하지. 솔직히 이거를 기소하려면은 데려다가 출두시키고 막 압수수색 시키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그럼 통상 이런 것들은 이거는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도이치모터는 이제 9월 중순 정도인가 그 이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아마 검찰에서 또 털어줄 뭐 공산으로 이번 조사를 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번 조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도 관련은 있어요. 근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동훈 때문에 조사를 한 겁니다. 어떤 이유로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대세론 자체가 지금 뭐 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선을 가든 결선을 안 가든 간에 한동훈이 될 공산이 큰데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게 5번 문자를 보내서 면죄부를 받지 못한 분이 누구냐면 한동훈입니다. 괜찮습니다, 여사님.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할 일 아닙니다. 라고 주변에서 다 했는데 유일하게 한동훈 후보만 익십을 해서 논란이 됐고 그 옆에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거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날 이렇게 대한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렇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말하자면 명품백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돌아서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 털어줘야만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바탕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선거를 이제 전당대회 말씀드리면 예. 그 의미 같은 맥락이에요. 맞아요. 그런 같은 의미. 맥락이에요. 아니 지금 유튜브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아이디가 무궁화님인데 이분이 만약에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협조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뭐 정확히는 최혜병 특검이란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협조할 거는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 같은 경우도 한동훈이 만약에 후보가 지금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후과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해왔던 그 어떤 묶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또 게다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면 충돌입니다. 용산하고 정면 충돌일 거고 예. 용산하고 정면 충돌을 한동훈이 선택하는 순간에는 공멸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얽혀 있었던 분들이 워낙 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직접 나서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렇게 다른 쪽에서 어쨌든 최혜병 특검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지금 처음 시작했던 수사 외압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뭐 공수처 외압까지도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청문회에서 위증이라든지 이런 불도 계속해서 예.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틀어가야 되지만 한동훈이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건다 그걸 기대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잘못 계산한 부분은 뭐냐면 이 논란이 결국에는 털고 가야겠다는 논란을 더 키워버렸죠. 그리고 하다못해 검찰청의 여론이라는 것도 그래요. 보수 쪽에서도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검찰청에 나서서 기자들 앞에서 살짝 자기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시간을 갖고 눈물이라도 한두 번 흘려주고 이랬으면 오히려 그쪽에서의 여론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었고 보수의 결집을 어느 정도 이뤘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설령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조사 아닌 출장 조사를 하는 출장 조사 내지는 출장 뭐 서비스, 서비스를 범죄. 받는 바람에 못 넘어가게 생겼어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더 키워버린 거예요 판을. 이거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현명한 조력자 레드팀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나마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좀 전략가 이런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 제대로 끌고 갈 만한 얘기는 불편함을 포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한 불편함조차도 감수하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진정성 있게는 특검에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최혜병 특검 자체도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본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시간을 끌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의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똑같을 거예요. 다만 이게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협조를 하는 척은 할 거예요. 왜냐? 국민들이 보니까. 보통 이런 거 국민의 눈속임이라고 하거든요. 국민들을 눈속임을 하고 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삽니다라고 하면서 내용 자체를 보면 시간 끌기고 어차피 합의가 안 될 부분들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면서 용산과의 본인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장사놀이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내가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목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통해서 목줄을 잡고 있어. 내가 여기에서 오다 10명만 내리면 네. 특검 통과야. 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전략적으로 활용할 공산이 있지 그런 차원에서는 겉으로는 그럴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바라는 식의 진정성인 특검은 안 할 것이다. 네, 그래 보여요. 근데 그러다가도 지난번에 그 나경원 후보랑 저기 공소 취소가지고 네. 나오는 거. 2차 또 토론에서 하는 거 보니까 본인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용산하고 또 정면 충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충분히 예기치 있을 수 못한. 있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뭐 그 다른 거 아니고 이거잖아요. 나경원 지금 후보가 그 개인적으로 지금 부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 피식피식 웃으면서 네, 2번이나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 상황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나 그 얘기 다 까버리면 당신 죽어? 이 얘기를 자기네들 전당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이 한동훈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쟁을 터뜨려버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이게 실제 전쟁도 작정하고 선전포고하는 경우보다 우발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캐릭터를 정치권에서 목격하신 적 있으세요? 한동훈 후보 같은 캐릭터. 그러니까 뭔가 좀 관심 받고 싶어하거나. 그러니까 비슷한 캐릭터가 있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데 있었을까? 저는 지금 보면은 좀 오래전이라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도 있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좀 비슷한 캐릭터 처음에 총리 안철수 의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새거 정치한다고 해서 나와서 막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니면서 본인은 막 그 국민들이 늘 교본처럼 생각하는 말만 했어요.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새 정치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이런 양극단과 권력의 줄 서는 거를 막고 본인은 그렇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를 보면 아예 비슷하지는 않으나 좀 그 정도 당시의 안철수 의원과 지금의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인 수준이 딱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은 없고 책으로 정치를 배웠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얘기나 본인의 그냥 상상력만으로만 정치를 지금 배운 상황이라서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런 발언들도 정치를 책으로 배우거나 상상력을 배우니까 정무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정치는 좀 경험이 축적되고 좀 이렇게 생채기가 나면서 굳은 살이 박혀야만 이게 정치라는 데 노련함이 보이는데 아직은 아니다. 안철수 의원 보세요. 지금은 많이 노련해졌잖아요. 저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다만 안철수 의원은 처음부터 지금도 그렇고 흉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한동훈 후보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걸 어디다 휘둘러야 될지 모르는 그 차이네. 네. 한동훈 후보는 그렇지. 안철수 의원은 의사였고 여기는 검사니까. 여기는 그냥 사람 다스리는 정도 요만한 거였는데 이분은 가지고 있는 게 어쨌든 장롱에 가지고 캐비넷에 있는 게 뭐가 많이 있을 테니까. 자동화 소총 정도는 있는 조선 위험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우발적으로 그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잘 판단이 안 돼서 이 정도는 꺼내도 뭐 별게 아니겠지 했다가 이게 그냥 여러 사람 다치는 격이 될 수 있죠. 이게 내 편인지 누구 편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막 쐈는데 막 죽었네 막 이런 그런 상황. 여기에 쏠라고 안 했는데 이런 느낌. 어머 어떡하지? 약간 그런 케이스. 사람은 죽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캐릭터는 주변에 참모들이 조언을 해주면 이게 잘 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이... 아니 참모들이 얘기를 하면 잘 들어야만 맞은데 이런 캐릭터들이 잘 안 들어요. 왜냐? 본인이 제일 훌륭한 줄 알거든. 이게 이제 캐릭터가 안철수 의원의 실패 요인이 그랬습니다. 왜냐? 주변에서 관록이 있는 정치인들이 조언을 해주면 여기는 구태다 생각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물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도 서로 똑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 전철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정말 구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이 한쪽만만 들지 않고 스펙트럼을 넓게 쓰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필요가 있다. 그거는 공통되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다고들 하더라고요. 똑같이 한 차이는 그냥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계란말이를 잘 마느냐 못 그렇죠. 마느냐, 그거밖에 없다는 잘 얘기들을 만드냐 못 만드냐 하더라고요. 걸어온 길이 서로 잘났으니까. 그래요.